뉴스 따라잡기, 보유세 강화와 강북 집값 강세, 그리고 세종시 상가 공실 비상 등 여러가지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신도시 신규 주택 늘려야 집값 안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이 서울보다는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최미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7월 12일 2018년 상반기 부동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공급 부족론이 많았는데 공급 확충이 아니라 수요 분산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도시 신규 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는 과연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신도시의 주거지와 업무 지역의 직장 간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켜야 한다. 이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또한 젊은 세대의 이주를 유도하는 교육 인프라 확충, 주요 거점마다 의료 인프라를 세워 노년 세대가 도심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자, 한마디로 교통 신도시 하나 지정해 놓고 여기에 지하철 뚫고 이제 학교나 이런 교육시설 잘 만들어 놓고 종합병원 갖다 놓으면서 사람들이 서울 지역으로 몰리는 걸 막겠다 이거죠. 감정원은 이러한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2000년 중후반부터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지역별 인구 이동 패턴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 성남으로 많이 갔고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용인으로 많이 갔고 용인에 있는 사람들은 화성 등 인접 지역을 향해 이동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자, 보면은 뭐 강동구 인구가 하남시로 빠지고 뭐 성남에 뭐 송파구 있는 사람은 위례로 빠지고 뭐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자꾸 신축 아파트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도 그 주변 지역에서 대부분 받아요. 자, 감정원은 서울은 가격 상승 둔화, 전세 가격 하락 등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주택 부족을 서울 인접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인구 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인구 분산 정책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다. 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죠. 생각보다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인구 뭐 1000만 얘기 나왔는데 뭐 지금 950만에서 계속 줄고 있는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대신 서울의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생활자들은 점점 직장 가까운 이제 서울 지역으로 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서 경기도 지역의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감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좀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사하고 위례하고 동탄 그리고 송도 신도시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자, 계획 인구 3만 가구 이상의 신도시들의 입주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요. 특히 위례하고 미사하고 판교 지역은 이미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은 안 했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것저것 뭐 알아보고, 그리고 정부 이제 임대주택 활성화한다 그러면 기존 땅은 솔직히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신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안들 보면 대부분 다 짜투리 땅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게 서울과 인접성은 있어서 더 좋겠지만은, 지금 아까 한국감정원에서도 얘기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하남이나 구리나 남양주에 신규 택지 개발지구 지정할 때 많아요. 김포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양시 땅 넘쳐납니다. 땅이 절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택 공급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어떤 신도시를 늘려야 되냐, 이렇게 짜투리 땅 말고 적어도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를 동서남북 지역으로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냥 이걸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지하철도 놔주고요. 지하철 개통 계획 같이 하면서 이제 한 3만에서 한 7만 정도, 지금 이 정도 급으로 신규 신도시에 남은 게 검단 신도시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다 나머지는 뭐 1만 세대 이 내외로 미니 신도시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계속 집을 공급하는데도 그렇게 파급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규 택지 개발지를 좀 꾸준히 대규모로
지정을 하고, 자, 지금 광교 신도시 보면 이제 정부에서도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육 수요를 많이 땡겨올 수 있다는지. 광교 신도시 모델로 해서 교육 쪽 수요도 많이 땡겨오고, 지하철도 연결해서 서울로 접근이 편하고, 그리고 종합병원 등을 좀 유치를 해서 노인 부모들, 그 노인 세대들이 서울 지역 말고 살기 좋은 신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서울 지역 인구 과밀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게 유도를 하자.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절실히 공감을 하고, 좀 대규모 하다못해 제가 볼 때는 뭐 화성 신도시나 아니면 송도 신도시처럼 뭐 10만 가구 넘는 세대는 좀 그렇지만은 위례나 미사처럼 한 3만에서 4만 정도 내외에 신규 택지 개발 좀 지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게 도로교통도 같이, 도로와 이제 철도 교통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 보면 전체가 다 호재 지역이에요. A노선,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뭐 여러 없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 노선을 잘 활용해서 신규 택지 개발지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 이 부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유세 영향인가? 비강남권 집값 상승세. 자, 13일 부동산 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거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 구별로 상승 지역은 관악구가 0.2%, 요즘 급등 지역이죠. 금천구 0.18%, 중구 0.15%, 동작구 0.14%. 지금 이제 강남 지역에서 서쪽이 있죠. 서초구 외쪽에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중구, 강서구 이런 지역이 강세예요. 그리고 성북구, 구로구, 은평구, 강서구, 마포구 순으로 나타난다. 지금 마포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 지금 그동안의 집값 급등에서 소외됐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울 지역, 주요 지역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도대체 못 사는 가격이다. 그럼 그나마 싼데, 근데 경기도는 가기 싫고 나는 서울이 좋다. 서울 지역에서 찾아보자 해서 들어가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조사 발표는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호가 기준이에요. 자, 우리도 이만큼 받을 수 있다 해서, 자, 줄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막 동작구나 영등포구나 이 정도 가격 받지 않냐.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해서 가격을 계속 그쪽으로 맞춰가는 거죠, 호가를. 자, 물론 이거는 요즘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급했던 점은 그동안 안 했었죠. 자, 그래서 약간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물려서 약간 좀 호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마포구하고 동작구 말고는 별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라고 제가 권유할 만한 지역이 없어요. 자, 이번 달 확정되는 보유세 개편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가 중심으로 올랐다고 부동산 114는 설명을 했다. 강남권의 경우 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0.04% 올랐지만 강남은 제자리 걸음. 이것도 한국감정원 조사가 좀 다른 게, 송파구 지역 강남에서는 이제 송파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이제 하락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재건축 초과 이용 환수제 등 규제가 쏟아지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0.01%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판교 아파트 값이 0.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탄, 분당, 3번, 위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 시장에서는 비강남권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원래 이제 비강남권, 이제 강북 지역은 오히려 좀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랐던 지역이 많았죠. 자,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난 강남권에서는 송파 0.05, 강남 0.03 등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반면 관악구는 0.09, 성북, 마포, 동작들이 각각 0.03%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더라. 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좀 서초구예요. 서초가 7, 8하고 아마 11월 달에 아마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대단지는 아니라서 뭐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맞물려 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 물량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강남 쪽, 송파 쪽, 서초 쪽 집값 하락이나 전세값 하락은 솔직히 입주 물량이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거는 9,500세대, 4,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이제 강동권, 송파권
그리고 강남권 입주 물량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런 수치도 지금 제가 솔직히 그렇게 믿지는 않는 이유가 저희가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부투정이나 해서 그 지역 집값 시세하고 이제 3개월 전이나 2개월 전 시세하고 비교해봤을 때 집값이 떨어졌나 올라졌나 보거든요. 자, 마포구 같은 지역 한 번도 집값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상승세로 나와요. 근데 3개월 전에 비해서 집값 조사해보면 8천만 원, 9천만 원씩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자, 전세 가격도 59 전용 59제곱미터는 그대로인데 84제곱미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치상으로 보면 상승이 나온다. 자, 특히 매매가가 이렇게 많은데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호가를 올려버리면은 급매물이 출현해서 시세가 낮아지는데도 그 수치에서는 높게 나온다. 이 점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강남 지역이 하락이 좀 멈춘 분위기가 나오죠. 다른 강북 지역, 지금 잘 나가는 마용성 지역 다 집값 하락 추세고 전세값도 많이 하락 추세다. 이거 곧 언론에서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분양열풍 세종시 빈상가가 많다. 자, 세종시 아파트 시장과 상가 시장이 갈수록 다른 길을 간다. 빈상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아파트 분양 성적과 상가 투자 성공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부동산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시장이 잘 됐다고 상가가 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자,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1인당 상가 면적은 8.03제곱미터로 위례 3.59나 미사 4.72보다 크게 높다. 자, 위례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상가 되게 부족해 보이죠. 1인당 상가 면적이 3.59잖아요. 자, 그럼 위례 상가 성공했어요? 완전 쪽박 쳤죠. 완전 쪽박 쳤어요. 미사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미사도 3개 지역 상가 건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공급한 데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가 분양가가 그냥 많이 올랐는데 메인 상가 미사역 중심의 메인 상가하고 남쪽에 그 발전소 있는 부분을 해서 상가 공급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거 다 입주하게 되면 미사도 위례랑 똑같이 그 공실 상태인 상가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50만 인구를 기대하고 상가를 공급했지만 유입 인구가 절반 수준을 머물면서 결과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가 된 모양인데 추가로 건설되는 상가까지 합하면 앞으로 과공급 현상은 더 심해질 것. 자, 이거는 인구가 덜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위례 봐요. 위례는 이미 인구 다 들어왔어요. 자, 북일에는 북일의 상권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상업시설 따로 들어오니까 논외로 치고 위례나 미사나 이미 더 입주 마무리 단계인데 상가가 지금 남아돌거든요. 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 상가는 수요에 비해서 무조건 훨씬 많다. 이건 공시처럼 기억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상가 들어가는 것들은 자, 그 분양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최대 임대료 금액의 분양가를 책정했지, 그건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책정한 거지, 절대로 그 월세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특히 분양상가 투자는 아주 대박 나야 본전이에요. 본전도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죠. 자, 그래서 보통 상가 투자는 5년이 지난 상가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옛날에 3년이었거든요. 신규 분양하고 3년 뒤에 금액이 임대료가 제대로 형성된다. 아니에요. 요즘 5년 정도 기다려야 상가 임대료가 제대로 형성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많아서요. 이거 세 받아 먹기 힘들어요. 자, 하지만 세종시의 평균 임대료는 저렴하지 않다. 세종시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1,700원으로 대구 2만원보다 높다. 인접한 대전에 비해서는 1.7배 규모, 최고 1년 사이 5.8%인 것이다. 이것도 최근 1년 사이에 5.8% 떨어진 금액이 이 정도인데도 여전히 대구나 대전에 비해서 비싸요. 세종시같이 적은 인구 규모가. 자,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상가 주인이 고액 임대료를 고집하고 공실률 증가, 상권 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요. 세종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 1년 새 3.6% 증가해서 전국 최고인데 집합상가나 중대형 상가도 비슷한 흐름이다. 자, 최미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상업용지 수요 측정 시 추정하려는 상업용지나 상가 규모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독주택 1층을 상가로 활용하면서 계획되지 않은 공급이 더 늘어났고요. 단독주택 용지에서 공급된 상가를 유치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거나 상가주택 인허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 이주자 택지에 있어서 요즘 상가 가보면요. 자, 1층에 상가, 2층, 3층, 4층은 빌라로 된 건물들이 많아요. 이게 상가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신도시 아파트 상가를 보면 중심 상가에 식당이 안 가고 이런 이주타 택지의 상가가 많은데 이게 도시 설계에서는 상가로 분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가 그 상가 면적은요 중심 상업진구에 있는 근린 상가를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음식점 창업하려는 사람들 다 이 택지로 가네. 왜냐, 이 택지는 1층에 있고요 바로 접근하기 편하고요 사람들이. 게다가 평수도 넓고 임대료도 상가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식당들이 몰려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남아 도는 거죠. 자, 저희 쇼킹 부동산 분들 지금 보면, 가족분들 보면요,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어서 임대료 받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월세 받아서 생활한 것좀 세상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거는 다 20억 이상의 상가를 얘기했을 때고요. 그 이하 10억대 이하의 상가들은요 세 받아먹기 그렇게 힘들어요. 자, 특히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인터넷의 발달에 이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예전에 뭐 옷을 사거나 애들 장난감을 사거나 뭐 하다못해 뭐 기본적인 생필품, 철물점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돼. 동네마다 하나씩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인터넷 시장으로 대체돼 버렸어요. 이마트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대기업 뭐 집합상가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대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1층 상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뭐 핸드폰 판매점, 편의점, 카페, 그리고 식당. 뭐 식당도 뭐 김밥집, 떡볶이집 이런 것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몇 개, 빵집. 그래서 위례 같은 데 가보면요 죄다 빵집이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위례 특산물이 식빵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하도 빵집 많아가지고 누가 위례 지역에 밀 생산하냐고, 왜 건물마다 빵집이 있냐고. 들어갈 상가가 없어서 그래요. 상가 종류가 제한적인데 상가는 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대기업 지금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로? 스타필드나 제2롯데월드 같은 기업 모여있는 지역, 기업이 건물주인 곳으로 알짜 프랜차이즈 상가들을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왜냐? 주차 편하고 맛집 모여있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미세먼지 피할 수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자, 게다가 신규 공급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요. 초반에 상가, 자, 그 신도시에 상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7년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은 분양을 받았어도 이걸 바로 개발을 안 하고 좀 나눠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가는 계속 공급이 돼요. 마지막에 오피스텔 공급되면서 오피스텔 1, 2층 상가로 다 빼서 그것마저 공급되면요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업종이 다 비슷해요. 장사가 잘 될 틈이 없다. 자, 그래서 거주지 상가는 무조건 피하셔야 된다. 그나마 상가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1층 무조건 고집하셔야 되고요. 이제 서울 지역에 거주지 말고 이제 직장인 수요로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뭐 직산업센터 이런 거 피하시고요. 뭐 강남 지역에 보면은 2면이나 3면 도로에 오피스텔 같은 거 10평에서 전용 면적 10평에서 13평으로 쪼개놓은 거 요즘 9억에서 한 11억 정도 할 겁니다. 그나마 이런 게 나은데 이 지역도 지금 강남 지역도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추이에요. 그래서 강남 지역 임대료 알아보고 신도시 임대료 알아보잖아요. 비슷해요. 신도시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장사가 당연히 안 되죠.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상가 투자하려는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 강의 꼭 알려주세요. 노후를 상가 투자 잘못했다가 망치셔가지고 빚더미 앉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제 장담하는데 2년에서 3년 이내에 신도시 상가들 경매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분들한테 이 강의 꼭 공유해 주시면요 그 사람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좋아요하고